프루르 치료는 우리 정형외과 영역에서 거의 모든 부위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보자면은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그리고 모든 관절을 다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가령 위에서 턱 관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턱에 그 내장증이라고 해가지고 입을 벌리거나 오므릴 때 아프신 분들도 가능하고요. 또는 어깨에 오십견이랄지 또는 회전근개 파열이랄지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깨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이 치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로 내려오면은 테니스 엘보, 골퍼스 엘보, 기타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손목에도 여러 가지 질환들, 손가락에 또 퇴행성 관절염들, 또 목으로 가면은 목 디스크, 목의 협착증 이런 것도 이 치료로 도움이 많이 되고요. 허리에서도 협착증, 또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도 이 치료로 인해서 아주 많은 도움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무릎도 우리가 무릎에 의한 그 퇴행성 관절염들, 또 물이 차서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 또 연골판 손상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많고, 또 발목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분들도 이 치료를 통해서 아주 호전이 많이 되신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절들, 그리고 척추 이런 부위에 이제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으로 증식제를 이용을 해서 손상된 인대와 힘줄을 강화시켜서 해당 부위를 이제 튼튼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아픔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비술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이제 고농도의 포도당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그 포도당을 이용해서 우리 아픈 또는 손상된 힘줄과 인대에 주사를 놓으면 그게 처음에는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픈 부위를 자극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새로운 세포가 증식이 되고, 그게 전국적으로 관절을 더 튼튼하게 해서 치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사를 맞게 되면 첫 한 며칠간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증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개 치료는 4 내지 6주 간격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포도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 포도당을 우리의 생리적인 농도보다 더 고농도로 주사를 놓게 되면 그 고농도에 의해서 세포 내에서 세포가 부분적으로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염증 반응이 일반인들이 염증 그러면은 염증 나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반응이 염증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주사를 맞은 또는 손상된 힘줄과 인대가 그 주사에 의해서 자극이 돼서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 이제 치료하는 과정을 대충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환자가 오시면은 의자에 앉아서 설명을 듣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사실 환자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사실은 진단은 절반 정도는 다 맞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자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진찰을 하고, 제가 필요하면은 엑스레이나 또 필요하면은 초음파나 MRI를 찍어서 환자의 병명을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를 진료를 하는데, 이때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 우리 척추나 관절의 그 심부까지 들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부 조직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진단법이죠. 이거는 진단만 될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 마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식제라고 하는 주사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식을 마치고 나면은 또 이제 소독을 하고 덮죠. 그리고 환자는 대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사를 맞게 되면은 첫 며칠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맞고 나서 좀 뻐근하실 겁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약 한 달 정도 경과할 때까지는 경과를 두고 보면
조금씩 편해지는 것을 환자들이 느낍니다. 그러면 대개 4 내지 6주 후에 다시 오셔서 했던 치료의 결과나 앞으로의 또 치료의 계획을 설명드리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제 이 주사를 맞을 때 혹시 이게 뼈 주사가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뼈 주사하고 프로로 주사는 사뭇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정반대적인 치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뼈 주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죠. 그것의 역할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치료법이기도 하고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하게 잘못 사용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관절의 연골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는 뼈 주사는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프로로 주사의 증식제는 항염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증을, 좋은 염증을 도와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관절을 더 튼튼하고 강화시키는 치료이기 때문에 뼈주사하고는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입장에서 치료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치료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한 치료를 했는데 또 해결이 잘 안 되고 또 수술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수술을 또 극히 피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영역의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게 큰 그 데미지가 가지 않고 또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뭐 다른 기타 만성 질환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자기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사를 맞고 자기 일은 그대로 그냥 할 수가 있고 또 몸에 뭐 흉터나 이런 것도 생기지 않고 쉽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들이 이제 와서 치료를 하거나 마치고 나서 묻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게 선생님 무슨 운동을 하면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어떤 한 가지 운동이 모든 환자에게 좋은 그런 운동법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부위가 아프냐에 따라서 그 해당 관절이 아프지만 간단하게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똑같은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 환자가 어떤 운동을 할 때 또는 하고 나서 편하고 문제가 없으시면 그 운동은 잘 맞는 운동이고 어떤 운동을 할 때 아프시거나 하고 나서 더 불편해졌다면 그 운동은 오히려 해당 부위를 더 자극하거나 나쁘게 작용하는 썩 권장하고 싶지 않은 운동을 잘못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형외과 질환은 이제 외상에 의한 질환이 있고 일반 질병에 의한 질환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질병은 물론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뭐 선천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결국은 환자의 자세 그리고 그분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사회가 이제 문명 사회로 되면서 뭐 컴퓨터도 많이 쓰고 뭐 우리가 스마트폰도 많이 쓰면서 우리 몸에 나쁜 자세로 오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목이나 어깨나 허리 이런 데가 아프게 되니까 과거에 비해서 젊은이들의 그런 정형외과 이용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경험이 좀 뒷받침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정형외과 의사로서 한 30-40년간 일을 했을 때 어떤 분이 허리가 아프신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추간판 탈출증,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 경과가 좋지가 않아요. MRI를 찍어보니까 허리 디스크는 다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그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또 이야기하고 뭐 또 선후배 찾아가서 또 디스커스도 해보니까 이게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꼭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문헌이나 논문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사실은 허리 디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아프신 분도 있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픈 분도 있고 또 영역이 확장이 돼서 무릎 같은 경우도 연골판이 손상이 돼 있는데도 전혀 안 아픈 사람이 있고 또 아프신 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우리 정형외과 연구에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모양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기능도 우리가 더 중요시 들여다본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적인 방법이 아닌 정형내과적인 방법으로서 프로 치료를 이용을 하면은 환자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로 이 치료를 했는데 뭐 간단한 치료법으로 해서 잘 안 나으신 분들도 있고 또 수술은 너무 두렵고 겁나서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프로 치료가 주사 치료로서 대단히 안전하기도 하고 환자에게 큰 그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정형외과를 한 35년가량 쭉 해왔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그 압구정동에 있는 라파메디앙스 병원에서 한 8, 9년간 일하다가 이번에 기쁨병원에 그 프로 통증치료센터가 개설이 되면서 이곳에 부원장으로 오게 된 정도연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그 프로 치료 센터에 원장 3명이 같이 오면서 제 그 심정 중에 하나는 기쁨병원이라고 하는 그 외과의 훌륭한 명성을 이제 이미 쌓은 병원에 저희가 가서 혹시 그 병원에 누가 되진 않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장님 면담하고 하셨던 말씀이 이 병원에서 이제 그 외과 수술을 하는데 노인 환자들의 비율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 환자들이 사실은 이제 외과적으로 뭐 대장 항문이나 이런 쪽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허리나 무릎이나 이런 것도 아프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 한 분이 오셔서 우리 전통적으로 기쁨병원에 그 아주 수준 높은 외과 치료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사지나 척추의 노인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그 노인의 전인적인 치료가 기쁨병원에서 다 완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탬이 된다면 저나 저희 세 사람은 그것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